네, 10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장 레포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10월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시장 흐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강하지는 않지만 양대지수 상승으로 방향을 잡기는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코스피 3,490포인트 이탈 시 100포인트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정말로 코스피 지수가 3,390포인트 이탈하는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빠르게 좀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지난주보다는 좀 축소돼서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는 3,460포인트 중심으로 상하 변동 40포인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하단은 3,420포인트, 상단은 3,500포인트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3,460포인트가 회복을 한다면은 내일 한번 3,500포인트까지 한번 시도도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 오늘 회복을 못한다면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상단과 하단을 말씀해 주셨고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장 집중과 회피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까요? 조선 기자재 그리고 회피는 자동차 가지고 오셨는데 자동차를 회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동차 주가 상승을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은데 9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 수출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의 수출 데이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상승에도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신 있게 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좀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에 자동차 관세, 그다음에 부품주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업황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으로 조금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그 대외적으로 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관세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뉴스플로우를 확인하면서 자동차주는 살짝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집중에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또 들고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 조선 비중이 한 20%에서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집중 섹터로 조선과 기자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동안 가격 조정한 이후에 어제와 오늘 조선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재 관련해서 엔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사 같은 경우는 LNG에 대한 수출 프로젝트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LNG 시장에서 이제 공급에 따라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 2029년, 30년에 대한 인도 물량에 대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수주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내년 초에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LNG에 대한 수주가 좀 부진한 가운데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실적과 조선업에 대한 시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특히 엔진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사에서 이제 발주하기 전에 이제 엔진은 이제 한국 조선사 거를 좀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해서 엔진과 그다음에 LNG 관련해서 본행제 관련한 종목들,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 순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조선도 조선이지만 기자재 특히 엔진단이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 리뷰를 해보자면 지난주에 좀 방산 섹터에 집중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흐름 견조했는데 계속해서 홀딩 관점인가요? 예,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네. 오늘 소폭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신고가 부근에서는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만은 뭐 거래량이나 수급을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K 방산 업체 국내에 대한 이제 글로벌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국에서 포탄이나 미사일 쪽에 대한 생산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그런 생산 기반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내에 좀 팩토리 공장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은 미국을 상대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오히려 미국에게 방산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각적인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서 전반적인 실적 모멘텀은 증가세를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동, 중남미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수출 대상 국가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 네.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시장에서 한 130만 원까지 보이는데 그 이상까지도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증권사가 제시한 130만 원 목표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센터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을 보도록 하죠. 이번 주 가지고 오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네 가지 섹터 굵직굵직하게 들고 오셨습니다. 30, 30, 30 일단 조선기자재와 방산 전력기기고요. 반도체가 10% 비중을 태워 오셨어요. 반도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간밤 엔비디아 또 최고가 예, 달성했어요. 레거시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익 성장에 대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데 사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뭐 조선이나 방선,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수익률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는 비중을 계속 10%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익 모멘텀, 그다음에 HBM 쪽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력으로 인해서 심화로 인해서 가격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 우려감들이 있지만은 내년도 봤을 때는 HBM의 공급과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플랫하게 좀 맞춰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는 10% 비중으로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조선이라든지 방산보다는 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은 축소하되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관심 섹터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력기기도 궁금해집니다. 전력기기 계속해서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데 전력기기 안에서 유망주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전력기기는 지난주 40% 비중에서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30% 정도 10%, 네.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전력기기 업종 내에서 오늘 효성중공업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면 한동안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났지만 오늘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쪽에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 이게 단일 제품에 대한 판매보다는 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좀 수출을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되면서 실적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국 쪽에 진출한 이후에 지금 영국 시장에서는 마켓쉐어가 좀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등 전반적인 전력기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증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이나 좀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대한 완공이 2026년, 27년도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증설한 이후에 2차 증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뭐 목표 주가 최근에 한 180만 원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고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안에서는 효성중공업을 유망주로 가지고 오셨고 방산에서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선 안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십니까? 네, 조선 섹터 내에서
이어서는 삼성중공업 좀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좀 상승한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패턴 나오고 있고요. 수급 쪽으로는 네. 좀 외국인 기관 쪽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가는 눌림목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조선에 대한 발주할 수 있는 슬롯이 20개 중에서 15개 도크는 좀 차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5개에 대한 LNGC에 대한 발주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면 2028년도에 대한 수주까지 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2029년도, 30년도까지에 대한 LNG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FLNG 쪽에 대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일단은 FLNG 쪽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의 델핀 미드 스트림 쪽에서 한 4조 원 정도에 대한 네. 수주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일본은 기술력에서 한국이 더 우위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고마진율의 FLNG에 대한 수주가 올해 한두 건 정도 내년까지 연초까지 좀 이어진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눌림목 구간의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다다음 주에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